우리가 2023학년도 6월 고2 학력평가에 출제된 귀산은이라는 고전시가를 분석을 해볼 거고요. 이 귀라는 말이 돌아간다라는 말이고 산은 뇌산자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그 산으로 돌아간다. 산은데 여러분 좀 자연을 대표하는 말이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 내용을 가진 고전 시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 시조이고요. 여러 연이 묶여있는 연시조인데요. 이 작품이 이제 내신 작품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시조라는 갈래 특성을 꼭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쌤 유튜브에도 시조의 갈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서 추가적으로 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쌤하고 해석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읽어보고 쌤 해석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수입니다. 10년 종사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니 산천 의구하되 인사는 달라세라. 아마다 세간 존무를 못내 스러하노라. 여러분 10년 종사하다라는 말은요.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 여러분 이 작품이 귀산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밖에 있다가 다시 산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산천은 의구한다. 여러분 산천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의구하다. 근데 인사는 달라졌다라는 건 인간의 일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 세상은 변화가 있다라는 말이죠. 즉 자연과 인간사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아마도 세간존물, 여러분 세간존물이라는 건요. 세상의 존속과 멸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사의 어떤 세상의 존속, 뭔가 유지되고 그리고 없어지는 거, 멸망 이런 거죠. 이것들은 못내 슬퍼한도라. 여러분 해서 슬허가 슬퍼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감정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이 사람은 오랜만에 이제 고향에 돌아와 봤더니 자연은 그대로지만 사람들은 달라져 있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2수 가볼게요. 강산아 나 왔노라. 백구야 반갑고야. 청풍명월도 기다려줄 알 것만은 성은이 하 지중하시니 자연지체하여라. 여러분 강산아 불렀죠. 여러분 부르는 건 도노법입니다. 근데 도노법은 영탄법에 속해요. 백구야 역시 불렀죠. 도노법이네요. 마찬가지로 도노법은 영탄법이고요. 여러분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내가 불렀죠. 내가 이걸 부르면 강산이 이걸 들을 거다라는 어떤 들어주는 이 청자로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강산이라는 구체적인 청자, 마찬가지로 백구라는 구체적인 혹은 명시적이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명시적인 청자로 설정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말을 할 수 있는 건요 사람밖에 없어요. 따라서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설정이 됐다라는 건요 의인화가 쓰였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왜 두 번씩 썼을까요? 그렇죠? 의인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게 이게 바로 대화체입니다. 여러분 대화가요 진짜로 말을 하는 것만이 대화가 아니라요 이렇게 말 건네는 방식도 대화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건네는 방식 대화체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강산아 나 왔노라. 백구야 반갑구나 라고 해서 지금 반가움을 드러내는 거죠. 청풍명월 모두 다 자연이네 여러분. 자, 강산도 자연, 갈매기도 자연, 청풍명월도 자연. 자, 모든 것들이 나를 기다려줄 알 것만은 성은 임금님의 은혜가 하라는 건 여러분 몹시라는 말입니다. 몹시 지중하시니 매우 무거우시니 자연지체 늦어져서 내가 이제서야 왔다라는 거죠. 즉 내가 늦어진 이유는요. 성은을 갚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4수 가볼게요. 산하는 물에 피고 물새는 산에 온다. 일신이 한가하여 산수간에 누웠으니 세상의 어지러운 기별을 나는 몰라 하노라. 자, 여러분 산화는 물에 피고 물새는 산에 온다. 대꾸법이죠. 한마디로 그냥 자연의 어떤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거죠. 일신 내 한 몸이 한가하여 산수간 산과 물 사이에서 누워있으니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 여러분 무슨 소식이겠어요? 그렇죠. 속세의 소식이겠죠. 속세의 어지러운 소식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자연에서 즐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수 가볼게요. 검은고 빗기 들고 산수를 희롱하니 청풍은 건득불고 명월도 돌아온다. 하물며 유신한 물려기는 오명가명하나니. 여러분 검은고를 비스듬히 들고 산과 물을 희롱하니 내가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니까 산과 물도 내 악기에 약간 좀 감흥을 느낀다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 거죠. 청풍 바람은 건득불고 명월 밝은 달도 돌아온대요. 자, 여러분 이거 다 지금 대꾸법인 거죠.
하물며 유신한 물력이는, 여러분 유신하다라는 건요, 믿음이 있는 물력이라는 건 갈매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백구도 갈매기고 물력이도 갈매기인데요. 갈매기가 오며 가며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갈매기는 보통 우리가 자연치나 이런 시조에서 무라일체의 어떤 경지를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된 경지를 보여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마지막 팔수입니다. 산수에 병이 되고 금가에 벽이 있어 산수 좋은 곳에 금가로 논이 놀아 두어라 초로 인생이 아이 놀고 어이하랴. 여러분, 산수에 병이 있어. 여러분, 이 병이라는 말이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천석고황 연하고질이라고 해요.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병이 되고 금가에 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금가는요, 이제 검은고 금자예요. 그래서 검은고의 노래이거든요. 검은고 이 악곡의 벽이라는 건 약간 그 결벽, 편벽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 벽이 있다는 건 뭔가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검은고 노래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너무 좋아한다 이런 말이에요. 산수 좋은, 여러분 좋은은 깨끗한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지읒이니까요. 깨끗한 곳에 금가, 검은고 노래로 놀고 있다. 두어라 초로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 풀 끝에 맺힌 이슬 같은 인생이란 뜻이거든요. 풀 끝의 이슬 같은 인생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는 덧없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풀 끝에 이슬은 금방 말라서 없어지겠죠. 즉 우리 인생도 짧고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인데 안 놀고 어이하랴 서리법이죠. 즉 놀면서 기분 좋게 보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작품은 자연치나 시조로서요, 이제 자연물에게 말 건네는 어떤 대화체를 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꾸가 굉장히 많이 쓰였다라는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자연과 인간의 대비, 과거와 현재의 대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를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